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부드러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 PD님. 네. 오늘 날씨 좀 참 좋았죠? 오늘. 네. 네. 미세먼지도 좀 없고요. 네. 점심도 좀 오늘 만나게 먹었죠. 네. 이 팀장도 같이 식사하자 해서 한 약속 지켰고요. 네. 겨울에는 뭐니 해도 뜨거운 국물 이게 아주 그만입니다. 네. 한국 사람은 국물로 음식을 승부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외국에서 본 서양 사람들은 거의 국물이 없어요. 음식에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오래 외국 생활 좀 해봤거든요. 예, 젊은 시절에. 근데 한국 사람들 국물 생각나서 말이죠. 외국 생활 오래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죠. 얼큰한 김치 콩나물국 찾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튼 오늘 점심도 잘 했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주제거든요. 네. 예, 교통사고가 나서 서로 과실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는 것이 요즘에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자신의 행동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운전한 사람이.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두 사람의 생각이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서로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문화가 많이 좋아졌죠. 제가 좀 기억을 해보면 예전에는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 교통문화가 많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사고 나면 바로 112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내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도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양측 보험회사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일방적으로 가해 차량이 아니라면 100대 0 이런 거요.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 상대방과 나의 어떤 과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문제가 한 3단계 정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어떤 과실 주장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양측 보험회사 직원이죠. 대물 직원인데 회사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이런 데서는 말이죠. 회사별로 많은 사고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밥만 먹으면 일하는 거 아니? 이 일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말이죠. 사고 유형을 가지고 상대방과 과실을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네.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가 성립이 되고 제일 중요한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죠. 그분이 최종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제시하는 그런 과실 비율대로 사고 처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과실 처리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만하게 모든 교통사고 비율이 잘 처리될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말이죠. 아주 급격하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인 처리 방법으로 보험회사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PD님? 네, 그다음 뭐 법원 가야 되나요? 아, 절반은 맞은 답변입니다. 절반 맞았습니다. 그 전에 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한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임말인데요. 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김 PD님 뭐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그 한문철 TV에서 한번 아, 예. 한번 보셨군요. 네네. 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 처리 과정에서 양측의 그 주장이 다르고 그 주장이 평행선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중립적인 어떤 그 분심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요즘에는 아주 많은 건수가 이 분심위를 통해서 처리된다고 지금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공제조합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분쟁은 분심위를 이용하게 됩니다. 혹시 김 PD님 그 공제조합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공제조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해보험 회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손해보험 회사는 13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제조합은 6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택시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아, 네네. 두 번째, 개인 택시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죠, 버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죠, 전세버스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렌트카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총 합쳐서 한 19개 정도 되거든요. 네. 대략적인 것입니다만은 분심위에서 접수된 분쟁 건수가 말이죠, 1년이면 한 8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한 90% 정도는 분심위에서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끼리 승복을 하고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관이죠. 분심위 접수는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분심위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약 90% 정도는 서로의 과실 비율을 분심위가 결정에 따르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는 쪽이 있다면 전에 금방 말씀했죠. 김 PD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불만이 있는 경우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네. 이것이 최종 마지막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원의 판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요.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인데요. 1단계, 보험회사끼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2단계, 분심위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이 과정이 지나더라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심위에서 대략적으로 뭐 한 90% 해결된다고 통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건 한 10% 정도 되겠죠, 김 PD님. 네. 만약에 분심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법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분심위에서 거의 90%는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민한 사건이죠. 사고의 그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뭐 손해액이 큰 사건들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보험자들의 그 의중이 실리고, 피보험자라는 것은 내가 들은 보험 운전자입니다.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분심위 접수 비용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거든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과실 비율의 그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3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뭐 충분히 알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첫 번째로 막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혹시 내가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분들 있죠. 두 번째는 아직 그 사회 초년생이죠. 사회를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 또
사고 후에 목소리가 막 큰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아주 마음 여린 사람들, 또 일생에 처음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김 PD님? 네. 뭐 조금 새로운 사실도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실 비율 정리되는 것도 좀 이해하셨죠? 네. 네. 그 향후에는 그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과실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 영상 한 편을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동차 운전자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